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나라가 아주 위험한 가운데 평창올림픽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평양올림픽으로 변질된 이러한 올림픽이 또 겹쳐서 어떤 분들에게는 더욱더 슬픈 음력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 평창올림픽 또 변질된 이 평양올림픽,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이 문재인 정권 주사파 세력의 외교 참사를 아마 목전에서 직접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전 러시아 대사를 지내셨고 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이사장님으로 계신 우리 이재춘 대사님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고 올해는 설 명절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1년 내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럴까요? 아니 근데 이게 음력설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속이 철렁철렁하는 여러 가지 대형 폭탄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대사님. 오늘 아침 그 모든 그 언론들이 그 미국의 그 이 관세 232조 이게 뭐 반덤핑 뭐 관세라 그러죠. 그거를 지금 한국에 물리게 됐는데 이것이 같은 동맹국인데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하냐? 캐나다, 일본, 뭐 대만 이런 데는 다 괜찮은데 왜 한국만 이렇게 동맹이라고 그러면서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한국에만 232조가 아니고요. 네. 지금 13개 국가입니까, 이번에? 네. 그 토탈이 이제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지금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제 뉴스의 그 포인트는 어떻게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이러한 무역 보복, 뭐 보복이랄까, 마치 적국에 대해서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부담을 주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뉴스의 초점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미국은요, 지금 한국을 이 겉으로는 동맹이지만은 예. 실제로 우리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과연 동맹국이냐 하는 의심을 벌써 가지기 시작했죠. 예. 예, 그렇죠. 특히 요번에 아까 뭐 올림픽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북한에서 김영남이라는 사람이 명분상은 뭐 대표 단장이라고 왔지만은 네. 따라온 김여정 그 사람들을 접대하는 그 모습들이 세계 언론에 전부 나갔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건 의전문에서도 그렇고 실질 내용에서도 그렇고 최고의 국가 원수국 대접을 한 거나 똑같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 상태에 있는 나라로서 그러한 의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의 핵미사일, 뭐 인권 문제도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유엔을 비롯한 전 국제사회가 최대의 압박 그리고 제재를 이제 강화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물론 올림픽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네. 북한이 완전히 위장 평화 공세를 하는 건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해온 일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뭐 이 사람들이 그 변장술이 능해요.
공산주의자면서도 아닌 것처럼 하고 마치 네. 민주주의 세력, 그 민주주의라는 게 인민민주주의 세력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위장하거나 변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번에 그 하는 걸 보니까 네. 완전히 그 가면을 벗었어요. 어떻게 적 진영의 수장급이 오는데 그러한 의전을 하고 또 전 세계가 그 압박을 가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예. 그걸 모든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느끼느냐. 아, 이것은 이제는 저 사람들이 북한 편이라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다 전 세계에 대해서 노출시켰구나. 네. 그 영어로 커밍 아웃이라고 그러죠. 예.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 미국이 동맹국이지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당초부터 미국은 이 한미 간의 FTA를 다시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FTA라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인데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동맹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실리를 따지되 그 동맹국이라는 것은 그건 계산에 넣지 말아라. 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러한 안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멀리하고 북한한테 가까이 가고 이런 대한민국의 현 정부에 대해서 이건 이제 압박을 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경제. 그래서 네. 지금 FTA 무슨 협상을 하고 그러지만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 실질적으로 그 개막식 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대사님, 저희들이 그 평창에 갔었는데 민중당인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연에다가 미국은 나가라 그거를 높이 띄웠습니다. 아니 그 뭐 CIA에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한국말 모르는 사람만 다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고 지난 트럼프 대통령 오시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참수 그 퍼포먼스를 여기서 했죠. 그리고 또 광화문에서 했죠. 예. 그리고 그걸 또 경찰이 다 보호해줬어요. 그렇지. 네, 김정은 참수하는 거는 막았는데, 예,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셨을 때 약간의 그 테러 기도 같은 것이 있었죠. 테러하려는 기도 같은 게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거는 동맹이라고 그러고 실제로는 적국으로 생각하는데 이 뻔뻔한 한국 사람은 이렇게 뻔뻔한가요? 대사님 저 북한에서 와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뻔뻔합니까? 아니 그거는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네. 지금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예. 지금 특히 청와대를 장악한 세력들이 주사파 거의 일색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실. 어떻게 동맹 이 위기에 처한 이 상태에서 동맹을 멀리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안고 춤을 추자고 합니까? 그리고 올림픽 기간 내내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의심할 만한 짓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장 그렇죠. 우리가 UN 안보리의 그 제재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한국인데, 북한인데 그것을 하나둘 다 무력화시키는 행동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랬죠. 지금 이제 올림픽이야 뭐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죠. 며칠 날 끝나죠? 25일 날 끝나고 25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패럴림픽이라고 패럴림픽 있는데 길어봤자 앞으로 한 달은 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끝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우선 이번에 올림픽에 와서 뉴스에 가장 그 포커스를 받은 건 김여정이죠. 김여정. 그렇죠. 뭐 완전히 매력 근데 그게 뉴스의 헤드라인을 가장 많이 장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온 것은 취임은 했지만 홀대를 당했고, 또 아베도 그렇고 홀대를 당했는데, 아베가 와서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이건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아, 네. 그런 얘기 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문 대통령의 대답이 그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런데 예. 이건 내정이 아니에요. 이거 일본도 위기에 처해 있고 미국도 그렇죠. 그렇고 전 세계가 이것을 북한이 이 세계 평화를 어지럽히는 장본인이고 그것이 이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내정 그건 전혀 이건 19세기 18세기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걸 내정 문제라고 할 수가 아니 그렇죠. 그렇게 무식한 짓을 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여기까지 와서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전했어요. 네. 그렇죠? 뭐 요새 미국 돌아가서 무슨 북한하고 대화하고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천만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스탠스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제재와 압박을 늦추면 안 된다. 네. 그건 뭐 초지일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일부 그러니까 문재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겠죠. 그 세력들의 논조를 보니까 이런 논조가 있습니다. 이번에 돈을 그 지금 28억 6천억인가? 6천만 원인가? 이걸 지금 뭐 집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왜 그 문제되는 거냐? 이번에 김여정이가 오고 뭐 이게 그 개막식을 최대로 잘했기 때문에 세계인의 눈이 집중이 됐고 뭐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다. 두 번째, 이 4차 산업이 지금 대세라고 하지만 이건 아직까지는 상당히 그 어떤 그 뭡니까 이렇게 그 검증이 되지 않은 어떤 미러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남북 경협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되고 뭐 이런 논리를 지금 풀어가면서 이번에 그 김영남, 김여정이 불러들인 문재인이가 완전히 뭐 외교를 잘했다고 지금 이렇게 떠받쳐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 자들의 이런 논리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거 막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우리 국민들이 알만한 거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올림픽에 참가하는 거는 자기 나라가 다 비용을 대서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북한 적국에서 그 문화행사라고 해서 온다 그러지만은 어떻게 그 응원단 수백 명들이 선수단에 수십 배가 왔는데 그걸 전부 1등표를 줘서 안 치고 그걸 전부 비용으로 계산하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28억이라는 게 그게 큰 돈입니다. 아 그럼요. 어? 아 그거 저 대표단 20명 보는데 그까지 그 여관 카페도 난 보니까 20명 오면 몇 천만이 되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최고로 대접을 하고 그거를 전부 한국에 세금으로 다 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뭐 뭘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원래 돈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나라인데 네. 의심할 만한 구석이 많이 있죠. 어? 그저 현성월인가 뭐 하는 악단을 데리고 왔는데 140명인가. 네. 어? 그거를 글쎄 그거를 그렇게 해서 연주를 시킨다. 예? 네.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그 노래가 아주 문제가 있는 노래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는 하나입니다. 백두에서 독도까지 우리는 하나입니다. 뭐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 민족끼리를 부추기면서 적개심을 가지지 않도록 어떤 이런 우리가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광명성 저기 뭡니까 뭡니까 이 미사일 광명성 13호인가
그거를 개발했다고 축하해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이게 가사는 살짝 바꿨지만 그리고 내가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이거는 그게 이제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떠들으면서 한 다른 한편으로는 김일성 민족 어떤 김일성 그 우상화를 이렇게 주입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다가 또 김일성의 가면까지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행위들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처한 그 여러 가지 행태가 정말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시죠. 뭐 하필 통일부 장관입니까?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냐 이런 의심을 당연히 가져야죠. 예, 그렇죠. 엊그제 보면 그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예, 보도를 하기를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예. 남쪽에서 중국을 거쳐서 평양에 들어가서 그 몇 번씩 접촉을 했다. 또 올림픽 거기 얼마 전에도 또 강원지사도 중국에 가서 또 조선으로 만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북한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도 그랬지만은 그런 거 뭐 하려면 꼭 돈을 가지고 흥정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가한 것이 대규모로 온 것이 그냥 왔겠는가?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히 아까 현송을 얘기했습니다만 원래 날짜가 바뀌었잖아요. 벼랑간. 예. 벼랑간 바뀌었어요. 내일 간다 그러고 내일 못 간다. 그러고 그렇죠. 다음날 왔죠.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평양 방문 때 하루를 늦췄어요. 예. 이유도 없이. 예.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 4억 5천만 불에 달하는 돈을 이 비밀 구자를 통해서 보내는데 그 돈이 도착이 안 돼서 늦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무슨 사정이 있었나. 네. 또 금강산에서 또 합동 공연한다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건 또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런 흥정을 하다가 잘 안 됐나. 지금 뭐 의심하기 시작하면 별의별 의문이 다 들어가죠. 네. 근데 그것은 왜 그런 의문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요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 미션이 정부가 총동원돼 가지고 국빈 맞듯이 한 걸 보면은 이건 완전히 정말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종북이구나.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그 서울시장이라는 그 박원순 그 사람도 서울시장이 만났대. 그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만납니까? 그러니까 같은 편인가요? 박원순한테 물어보시죠. 아니 서울시장이 대통령입니까? 왜 만납니까? 총리는 왜 오찬까지 해요? 그럼 마찬가지지. 아 그래요? 이거 뭐 그럼 골고루 돌아가면 대통령이 뭐 오찬하고 뭐 총리가 오찬하고 통일부 장관이 만찬하고 또 누구야 또 뭐 그게 뭐 이게 그러니까 그 다 미리 지금 얼굴에 눈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향후에 그 인사를 보장받기 위해서 눈도장 찍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이해란 박사가 느끼시는 거나 뭐 내가 느끼는 거나 비슷한데 이제 이번 그 일련의 상황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물론 종북 세력도 있고 친북 세력도 있고 다 그게 뭐 문재인 대통령 찍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지만은 그 아주 순전히 종북주의자들이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수가 되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잘 보고 있으면은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다 하는 걸 이제 조금씩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이제 깨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조금 다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는데 이 미국이 한국 정부의 그 종북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경계를 잃고 있지만은 우리 이 박사 같은 애국 그 시민들 이 활동 운동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잘 모르지 않을까요? 언론에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지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네. 열심히 우리 해 나갑시다. 저기 대사님께서 지금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님으로 계시는데 그 북한의 노동신문 또 중앙방송 그리고 엊그저께는 뭐 외무성 미국 연구소 소장의 명의로 성명서를 하나 냈던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인권 문제를 지적한 거에 대해서 아주 이제 북한 말로는 발광을 한다는 그러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이게 완전히 횡설수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보니까 정말 족반하장도 유분수다, 더둑이 매를 든다 이런 말이 생각났는데 오토모비오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식물인간이었지 않습니까? 식물인간 상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무성 미국 외무소 소장이라는 자가 뭐라 그랬냐면 오토모비오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미국이 잘못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네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지성호 씨를 이제 뭐 인간 쓰레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렇게 쳐들어서 정권 교체를 이렇게 이렇게 꾀하고 있다고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을 막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북한 인권정보센터의 이사장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북한 인권 문제는 과연 이 미국에게 어떤 겁니까? 북한 인권 문제는 지금 미국만의 관심이 아니죠.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옆집 동네에 사는데 저 애들은 늘 이 방에 갇혀 있어서 맨날 두드려 맞고 그냥 하는데 전혀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딱합니까? 그럼 내가 우선 그 애들이 불쌍하고 그래서 뭔가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마비가 돼 있어요. 왜 그것이 유엔의 인권이사회에서 벌써 십몇 년 전부터 매년 그 결의안이 나오고 미국이 또 북한의 인권 문제를 또 12년 전부터 해가지고 북한 인권법을 만들고 또 일본에서도 그런 걸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은 2년 전에 그 법은 만들었죠. 12년을 끌다가 만들었지만 지금 법이 만들어지니까 완전히 집행을 정지시켜 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해 못할 일인데 이 북한 인권 문제야말로 사실은 북한이 바뀌어야 되고 북한이 체제가 망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론 핵 미사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2,400만 동포들을 저런 노예 상태로 두고 있는 이 세계사 지금 광명천지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추궁을 해야 되고 4년 전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결정한 소위 COI 북한 인권 보고서랜데 나왔지 그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가지고 엄벌을 쳐야 됩니다. 예, 그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가 너무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 한국에 와서조차 펜스 부통령이 우리 탈북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핵 미사일 문제와 똑같은 차원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북한의 레짐을 바꿀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기 대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사실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웃이 아니라 가족이거든요. 가족이죠. 예, 지금 서훈 국정원장
이분 아버지가 그 평안도 출신이라고 그러네요. 안 모르겠어요. 아, 그렇답니다.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예, 조명균 통일부 장관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강서 출신이랍니다. 평안도 강서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흥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난해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부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이 한민족의 이 DNA는 상당히 잔인한 DNA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이 정권의 정체성이 뭐냐. 예.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 종북 정권이다 이거는. 왜냐? 왜 우리 탈북자들이 이 백악관에 초청이 되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교소 때에 양아 합동위원회에서 그 연설 현장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일으켜 세우고, 예.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또 펜스 부통령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 저쪽 그 평택에서 미군 기지에서 또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거 안 하잖아요 지금. 글쎄, 북한 인권이란 인권자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이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그 13명 종업원들의 성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버버버 하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13명 종업원들이 만경봉호의 비밀리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송환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그게 바로 정권의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만경봉호가 왔죠. 네. 또 현송월이 이끄는 무슨 삼주연합군이 그것이 우리 국립극장에서 네. 공연을 했죠. 네. 또 그 사람들이 잔 것이 저 워커힐 호텔에서 잤죠. 네. 이게 뭡니까? 만경봉호는 벌써 50년대 말부터 해서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간첩들을 훈련시켜서 보내고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고, 그렇죠. 그 배에서 교육받고 74년에 서울에 와서 대통령이 쏠래다가 우리 유경수에서 돌아가게 한 그 문세강이라는 자가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 그게 만경봉호거든요. 네네. 그게 바로 국립극장에서 그런 참변이 일어났거든요. 워커 그 힐은 뭐 우리 저 6.25 때 한국 참전해서 쓰리스타 제너럴 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은 예. 그분이 한국을 위해서 싸운 분이죠. 예. 그런데 이게 북한의 여분의 김여정이 이것들이 와서 전부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발벗대는 거는 다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걸 가만히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다시 필름을 되돌려 보면은 이건 완전히 김정은 체제 그 3대 김일성 왕조 그 3세대가 그 계속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공들였던 그 아주 그 전적비 비슷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맞습니다.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북한이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야 되죠. 그렇죠. 난 근데 오히려 이 정부가 거기를 이렇게 해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굽신굽신하고 그런 걸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든다. 아니 근데 그 아사히 신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 작년에 만나면서 북한이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미합동 군사를 연기시켜달라는 말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서 했다면서요? 이게요. 아이고야, 이 정말. 올림픽에 오고 이런 뭐 연합훈련 뭐 이거 연기하고 등등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면밀하게 계획이 돼 있었단 얘기죠. 그렇죠. 예. 이게 정말 뭐 애매한 뚜껑이 뚝뚝이 친다고 국민 여러분들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재앙에 빠져가지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사망 선고가 내려질 날이 어느 날인지 정말 기다려지는 것 같은 위기감이 정말 날이 갈수록 이렇게 자꾸만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빨리 들고 일어나서 이 종북 주사파 이 세력을 청와대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 깨달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깨달을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요. 네. 그때가 늦을까봐 걱정이죠. 죽어봐야 저승을 알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박사 같은 사람이 또 많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정복 주사파 세력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 이재춘 대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교관의 눈은 비교적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을 많이 다니시면서 보신 게 많기 때문에 경험적 수치로도 쌓인 게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대사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겠습니다. 종북 주사파의 종말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